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박권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 현상에 수출 관련주들의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증시는 여전히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모두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내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포인트 오른 201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은 2007포인트로 어제 종가를 하회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20포인트 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61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오늘자 201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1,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4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36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500억 원 이상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흘째 오르고 있는 코스닥 역시 520포인트 초반을 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52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22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2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일선을 지지하면서 오늘자 시초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3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9억 원 속보 팔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68억 원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환율은 오전 하락한 1,11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124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으로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이 시각 환율은 1,120원을 하회하면서 1,119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중공 모두 1%,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만이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삼성생명, 한국전력도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반도체 1% 오르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이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ICD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가스터디에서는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중에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대한해운이 오늘 거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하한가로 직행했는데요. 현재 대한해운은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면서 2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법정관리 신청으로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오늘 약 2주 만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법원이 대한해운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거래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지만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에서 매수 상위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4일 만에 반등하면서 100만 원대 주가를 재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2% 이상 오르면서 98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100만 원대 아래로 밀리기도 했지만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오늘장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아모레퍼시픽은 주당 2만 3천 원 이상 오르면서 98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KCC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던 증권사 분석으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KCC가 4% 강세 보여주면서 33만 3,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주가 부진을 면치 못했던 KCC는 어제 반등을 성공하면서 지난 8거래일 부진에서 탈출했습니다. 중국의 수요 증가로 업황 호손이 기대된 데다가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오늘장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KCC는 33만 3천 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가 정부 투자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텍 컴퓨터는 14.8%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협약 소식도 들려면서 오늘자 호재로 인식되고 있고요. 인성정보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스페이스도 6%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주 급등에 이어서 닭고기 관련주와 수입류 유통주도 오늘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이 오르자 닭고기가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닭고기 관련주인 마니커와 동호 그리고 하림홀딩스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지역 사태로 인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이 10,000톤을 돌파하면서 수입류 유통주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류 유통주인 한일 산유가 3% 오르고 있고요. 에이트너 인베스트도 1%, 대국도 1%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혜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역시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롯데 칠성인데요. 롯데 칠성을 91만 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가가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롯데 칠성을 매수하셨고 91만 8천 원 선이 오늘장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요. 롯데 칠성의 실적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그 작년 4분기에 지금 한 800억 가량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28%의 28%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마진율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제품 가격에 전이시킬 수가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정부 쪽에서도 물가 상승 억제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91만 원에 매수가시고 10%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포트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지금 15,000원이 상승을 하면서 91만 7천 원의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21선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흐름상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업종이라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루하긴 하지만 그만큼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느리게 움직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61선에 대한 지지가 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로 본다면 89만 원 선, 제가 지금 차트상에 지지선을 지금 그어드렸는데 89만 원 선에 좀 강력한 하방 경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89만 원 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인 9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본인 성향이 단기시라면은 한 95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이제 올해 뭐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근데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지속이 된다면은 매출 증가도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실 생각이시라면은 일단은 95만 원보다 더 윗가격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름이 되면 음료수에 대한 수요도 더 증가하니까 오히려 주가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95만 원 선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 롯데칠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매일 유업인데요. 15,3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를 2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음식료주 중에서 한 종목인 건데 복지와 관련돼서 박근혜 테마주에 또 편승이 됐더라고요. 오늘장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네, 홍진 전문가님. 네. 예, 단기 접근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될지는 수급 상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그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공급 부족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상당히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단기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오늘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료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긍정적인 부분은 차트상 흐름을 보신다면은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급등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닥 신호가 좀 확실하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좋으시기 때문에 목표 가격인 2만 원 선까지 갈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전고점 부근이죠.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인 17,500원 선, 17,500원 선에 대한 확실한 돌파가 있을 경우에는 2만 원 선에 대한 그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17,500원 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일어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까지 주봉상 제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주봉상 20주선이죠. 20주선 17,300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6,100원이 이탈을 하게 될 경우는 그때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6,100원이어도 역시 수익을 보고 계신 가격대니까요. 차익 실현하셨다가 다음 좋은 기회에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더 탄력이 있을 만한 종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일 유업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더 봐드리고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한 종목도 다시 또 봐드리겠습니다. 두올 산업이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와 있고요. 2,945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864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뭐 얘기를 할 만한 종목이 아닌 것 같은데 유중 물량이 1월달 초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또 급등세를 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종 분류로 본다면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지만은 그 시장의 흐름을 이제 확인을 하실 때는 좀 개별주의 흐름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 그 매출액이나 실적을 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뭐 중장기적으로 나는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좀 단기적인 수급을 좀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12시를 전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밑꼬리가 달면서 지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오후 시장까지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갭상승을 그동안 갭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의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3,300원이 지지선이거든요. 지금 어제죠. 어제 저점인 3,300원이 이탈을 될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해서 조금 더 조정폭이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3,300원 이탈 시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인 4,000원 정도 제가 지금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 어제 대비 거래량이 크지가 않고 그동 상승에 따른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일단 하락을 한다고 너무 크게 겁먹으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300원 이탈 시는 확실한 매도만 하신다면은 일단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시장 흐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홍희진 전문가님, 네. 외국인 현물 매도는 계속되는데 오늘 선물 쪽에서 매수 우위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요. 예.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제가 나오더라도 그 속도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오전 방송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매도가 큰 폭으로 나올 때 그러한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다면은 지수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같이 프로그램 쪽이나 기관 쪽에서 지금 받쳐주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매도세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좀 완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프로그램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지금 선물에 4,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베이시스를 호전시키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현금 비중은 100%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조정만 잘 하신다면은 그렇게 저는 우려스러운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한 20% 내지 30% 정도를 확보를 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수익이 나시면은 어느 정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장에서는 한 자릿수 수익만 나면 일단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챙겨가시고 좀 더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좀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현금 비중 20-30% 정도면 공격적인 대응도 괜찮은 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보는 종목에 대한 사연이 화면 통해서 흘러갑니다. 내가 보는 종목 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와글와글 게시판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임팩 봐드릴게요. 5,95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864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홍익진 전문가님, 네. 실적은 꽤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케이블,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뭐 전선이라든지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이제 부품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좋지만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한 5,900원 정도로 설정이 돼 있으시고요. 그다음 또한 비중은 15% 정도신데, 일단 저는 동사의 뭐 지금 영업이익이나 또한 지금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스럽긴 하시겠지만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 먼저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 돌파 실패가 있은 후에 주가는 한 차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천장에 부딪히고 나서 아래 이제 밑에서 어디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지권이 지금 21선, 어제는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안 됐다. 단기적으로 바닥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바닥 확인이 됐을 때 지난 전고점이 6,300원까지 돌파 시도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5,000원대 초반 61선 가격과 21선 가격의 좀 사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00원대 초반 가격권에서 좀 강력한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저는 15%의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가지고 한 20% 내지 한 25% 정도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까지의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 하지만 그 선에서 좀 강력한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지난 6,300원까지의 돌파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여유 있는 대응을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와글와글 게시판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전력을 매수하신 분은 29,000원에 50% 가지고 계시고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늘장 거래되고 있는 가격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요. 또 이제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최근 며칠간 오르기는 하는데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은 바닥은 다졌지만 상승의 흐름은 아직까지 좀 나올 시점은 아니다. 명분이 좀 부족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분도 부족하지만은요, 일단은 수급이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좋다면은 그에 따른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주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9,000원으로 잡혀 계시고 비중이 50%신 상태에서 저는 너무 기회비용을 놓치시는 것보다 이 종목에 한 종목에 물려 계셔서 기회비용을 놓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리시는 전략이나 아니시면은 좀 의미 있는 저항권 돌파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28,000원 선에 강력한 지금 지지권은 확보가 되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바닥을 지속적으로 기고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이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좀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러니까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갭상승 이후에 주가는 음봉을 나타내면서 외국인 쪽에서 또 대량의 매도가 나온 걸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손실이 크지 않은 선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저는 좀 줄여주시고 전체 비중이 한 20% 정도까지 좀 줄여주시고 난 뒤에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28,000원 이탈 시는 전량 손절 처리하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막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들어온 따끈따끈
따끈따끈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오늘 폴리실리콘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은 밑꼬리를 달면서 장 초반 상승분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78,000원에 15%를 사셨다고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손실 보고 있는데 미련 없이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건지 문의를 하셨거든요. 홍희진 전문가님, 네. 짧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력 같은 경우는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지만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지금 진출한다는 얘기는 오늘 뭐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부터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굳이 그거를 보시고 좀 그 오전에 매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좀 물량을 좀 던지기 위한 좀 명분을 세워주는 그러한 공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제 그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에 좀 가까운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21선까지의 조정이 있다면은 주가는 한 차례 상승할 수가 있고 지난 갭 부분이죠. 현재 부분 지금 제가 지금 지지선을 그어드릴 텐데 지금 가격적으로 보신다면은 72,000원권에 없다면은 72,000원권에 지지가 보이고 이탈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현재 시점에서 던지기보다는 일단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이라면은 전저점이죠. 이게 76,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팔고 나신 뒤에 흐름을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비중도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홀딩 관점으로 접근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후장에 만약에 밑꼬리가 보이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초반에 팔았다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메리트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202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5포인트 오른 2015선입니다. 수급을 잠깐 들여다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선물 쪽에서는 또 4천 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이 받아주면서 지수는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강세고 2포인트 오른 523선인데요. 역시 수급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19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농림어업 부문에서 10만 4천 명이 줄었지만 제조업 등 비농업 부문에서 43만 5천 명이 증가했다며 산업생산과 수출 호조세로 고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실업률은 3.8%로 작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입물가 상승률이 2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수입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4.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18%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원자재가 24%나 올라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원명값이 97% 폭등했고 밀도 71%나 올랐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으로 두바이 국제 현물 거래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해 수입 물가는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두바이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달러가량 오르며 99달러 2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월세값 폭등과 관련해 부동산 업체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 등의 형식을 통해 전 월세금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 월세값을 정하는 주체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는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 협회 등의 명목으로 배타적인 모임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업체들 간 배타적 모임 결성에 대해선 제보가 상당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카드 신용 판매 실적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60%를 넘었던 현금 대출 비중은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작년 카드 신용 판매액은 412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 신용 판매액은 1999년 24조 원에서 3년 만인 2002년 255조 원까지 커졌다가 2003년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줄어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카드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2007년 3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금 대출을 포함한 전체 카드 이용액도 518조 원에 이르렀지만 카드론 등 현금 대출은 전체의 20.5%에 머물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특히나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한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께 책 선물 마련했는데요. 먼저 글로비스 상담 문의해 주셨던 1625님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문자에 참여를 해 주셨던 2793님께 심기현 연구원님 저서죠. 한 권으로 끝내는 레버카운트 투자 바이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